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해설에서 다룰 핵심 주제는 바로 뼈입니다. 보통 뼈라고 하면 그냥 분필처럼 딱딱하고 정적인 덩어리를 떠올리시잖아요. 하지만 사실 뼈는요, 끊임없이 부서지고 다시 지어지는 그야말로 치열한 전장 같은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살아있는 뼈를 쉴 새 없이 위협하는 치명적인 임상적 요인들을 아주 속도감 있게 파헤쳐볼 겁니다. 준비되셨죠? 자,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갈 4가지 핵심 구조입니다. 뼈를 노리는 외부 침입자부터 시작해서 내부적인 구조적 붕괴, 아찔한 소화기 고관절 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한 회복을 이끄는 물리치료 지침까지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섹션, 뼈를 노리는 외부 침입자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골수염이 뼈를 괴사시키는 카운트다운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포도상구균 같은 병원균이 침투하는 순간 뼈 내부에선 그야말로 사이렌이 울립니다. 균이 들어오면 골수 내부 압력이 걷잡을 수 없이 팽창하거든요. 바로 이 압력 상승이 핵심이에요. 압력이 높아지면 당연히 혈류가 꽉 막혀버리겠죠? 피가 통하지 않는 뼈 조직은 결국 굶어 죽게 되는데 우리는 이 죽은 뼈들의 무덤을 괴사골이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데드존이 되어버리는 거죠. 외부 침입의 또 다른 무서운 형태, 바로 척추결핵인 포트병입니다. 결핵균이 폐에만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이 녀석들은 혈류를 타고 이동해서 척추체의 전방을 아주 교묘하게 타격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가야 할 키워드가 바로 각형 후만인데요. 척추 앞부분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등이 툭 튀어나오듯 눈에 띄게 굽어버리는 끔찍한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문장은 제가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진행성 신경결손, 대소변 장애, 그리고 발열을 동반한 심화 통증. 이건 임상 현장에서 마주칠 수 있는 가장 거대하고 새빨간 레드 플래그입니다. 척추체가 부서지면서 그 뒤를 지나는 척수와 신경근을 그대로 짓누르기 때문이죠. 이거 놓치면요, 환자는 마비라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1분 1초가 급한 응급신호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적 말고 내부의 배신을 살펴볼까요? 두 번째 섹션, 뼈의 구조적 붕괴입니다. 뼈는 원래 낡은 걸 부수고 새 걸로 교체하는 아주 정교한 리모델링 시스템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나서 엉망진창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파젯병입니다. 쉽게 말해서 설계도 없이 마구잡이로 건물을 올리는 통제불능의 공사판이에요. 낡은 뼈를 마구잡이로 부수고 새 뼈를 마구잡이로 채워 넣다 보니까 뼈가 엄청 두꺼워지긴 하는데 두껍대고 튼튼할까요? 절대 아니죠. 엉성하게 기워진 모자이크 같은 뼈라 오히려 쉽게 변형되고 끔찍한 통증만 유발하게 됩니다. 방금 본 파제트병이 아주 시끄럽고 요란한 붕괴라면 반대편에는 무섭도록 조용한 붕괴가 있습니다. 바로 뼈어성증, 골다공증이죠. 파제트병은 오다리나 두개골 비대증처럼 겉으로 뼈가 두꺼워지고 변형되는 게 확 티가 나고 피검사에서도 ALP 수치가 팍 튀어오릅니다. 그런데 뼈우성증은요? 뼈의 질량이 줄어들고 내부 미세 구조가 숭숭 뚫려가는데도 뼈가 툭 부러지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뼈가 요란하게 비명을 지르느냐 아니면 조용히 무너지느냐, 이 두 가지 위협의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숫자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2.5. 이게 도대체 뭘까요? 맞습니다. DXA 골밀도 검사에서 뼈성증을 진단하는 마지노선, 바로 T스코어입니다. 수치가 마이너스 2.5 이하로 떨어졌다? 이건 그냥 뼈가 좀 약해졌네 수준이 아니에요. 뼛속이 텅 비어가고 있어서 길 가다 살짝 엉덩방아만 찧어도 척추나 고관절이 와그작 부러질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자, 이제 화제를 조금 돌려서 세 번째 섹션, 아이들의 뼈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소아정형외과의 비상사태, 성장기 청소년의 고관절 위기입니다. 소아정형외과 파트에서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두 가지 고관절 질환, 바로 LCPD와 SCFE입니다. 먼저 LCPD, 레그칼베 페르테스병은 주로 4세에서 10세 사이의 꼬마 친구들에게서 나타나요. 대퇴골 가는 피가 멈춰서 뼈가 괴사하는 병이죠. 아이가 자꾸 절뚝거리고 다리를 안쪽으로 돌리거나 밖으로 벌리는 걸 힘들어합니다. 반면 SCFE, 넙다리뼈, 머리뼈 끝 분리증은 10세에서 16세, 한창 키가 훅훅 끄는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주로 와요. 성장판이 약해져서 뼈가 문자 그대로 미끄러져 내리는 겁니다. 다리를 구부릴 때 발이 억지로 바깥쪽으로 휙 돌아가 버리는 게 아주 특징적이죠.
타겟 연령대도 뼈가 망가지는 방식도 확연히 다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흥미로운 미스터리를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에 10대 청소년이 선생님 무릎이 너무 아파요 하고 절뚝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곳이 어딜까요? 무릎? 아니요, 바로 고관절입니다. 무릎이 아픈데 왜 엉뚱하게 고관절을 보냐고요? 그 이유는 바로 10대 아이들의 무릎 통증이 종종 방금 말씀드린 SCFE, 즉 고관절 성장판이 훅 미끄러지고 있다는 치명적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고관절 문제가 무릎 통증으로 방사되어 나타나는 엄청난 함정인 셈이죠. 만약 불안정형 SCFE인데 이걸 놓치고 아이를 계속 걷게 내버려둔다? 진짜 큰일 납니다. 대퇴골드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괴사가 올 수 있어요. 발견 즉시 발을 땅에 딛지 못하게 하는 절대 체중보호 금지 조치가 들어가야 하는 초응급 상황입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섹션이네요. 섹션 4. 이 지뢰밭 같은 뼈의 위기 속에서 환자를 안전하게 이끄는 물리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훌륭한 재활은 무작정 운동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뼈의 구조가 지금 얼마나 취약한지 완벽하게 파악하는 게 먼저죠.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만큼 무엇을 절대 하면 안 되는지 아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골수염처럼 한창 감염이 진행 중일 땐 뼈에 과부하를 주면 절대 안 되고요. 뼈형성증 환자분 코어 강화한답시고 크런치 같은 척추 굽히기나 비틀기 시켰다간 그 자리에서 척추가 주저앉는 압박골절이 올 수 있습니다. 파제트병 환자에게 뛰거나 비트는 고충격 운동시키는 것도 완전 금물이고요. 수술 전 SCFE 환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발바닥이 땅에 닿는 순간 응급 상황입니다. 절대 뒷뒤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이런 무시무시한 금기사항들을 요리조리 피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회복시킬까요? 뼈가 조용히 녹아내리는 뼈 성성증 환자에겐 무조건적인 낙상 예방,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척추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힙힌지 동작 교육이 필수입니다. 뼈 대신 몸을 든든하게 받쳐줄 둔근과 코어 근육도 점진적으로 채워나가야 하죠. 아까 꼬마아이들에게 오는 LCPD 기억하시죠? 이 경우엔 대퇴골두가 관절 주머니 안에 예쁘게 쏙 들어가서 둥글게 굴러가도록 유지해주는 컨테인먼트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결국 이런 세밀하고 전략적인 접근만이 환자의 뼈를 지키고 기능을 살려내는 치트키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준비한 해설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뼈가 와그작 부러지거나 완전히 붕괴되는 비극이 일어나기 전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신호들을 여러분은 단번에 알아차리실 수 있겠습니까? 뼈는 결코 멍청하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구조를 좀 봐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죠. 오늘 짚어본 이 뼈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여러분의 실제 현장에서 날카로운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뼈의 역동적인 세계 재밌게 즐기셨나요? 그럼 이번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